네, 안녕하세요. 네, 코롱매트의 김광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성공 전략입니다. 저희는 5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전자상거래는 사실 산업의 변화랑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의 개념, 그리고 저희 고객 사례, 저희가 제안하는 성공 사례, 그리고 왜 저희 코롱베니트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코롱베니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롱베니트는 1990년도에 설립된 코롱정보통신이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베니트라는 이름은 여기 보시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Being IT, 여러분의 IT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치를 실제로 제공해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포지션이 이제 IT 솔루션, 그리고 하드웨어 유통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의 IT 아웃소싱도 전담을 하고 있고, 기업용 솔루션, 그리고 신사업으로 저희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이런 홈 IoT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를 보겠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전통으로부터 디지털로의 변환. 사실 이제 전자상거래 분야는 마케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아버지인 필립 코틀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서 산업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죠.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 주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2단계는 전기에너지에 기반한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 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지셔닝이 도입되는 시기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간 중심의 마케팅이 일어나고 이제 가치와 스토리에 어필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이 4단계는 인더스트리 4.0 혹은 이제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인더스트리 4.0의 저희가 단계에 와 있는데, ICT의 발달로 인한 자동화와 지능화 혁명, 그리고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융복합 전략이 마케팅의 키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3단계와 4단계는 불과 몇십 년 차이가 나지 않아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1960년 후반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에 도래했고요. 그로부터 2010년도에 독일에서 먼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 4단계에 와 있고요. 이 클라우드와 이 융복합 전략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4.0 때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이미 전자상거래 비중은 2명 중에 1명은 모바일로 구매를 하세요. 이미 모바일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옴니채널이죠. 여러분은 어느 제품이건 어느 장소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시고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기도 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백화점에 가셨다가 와이프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가셨다가 물건을 보고 뒤에서 지식 검색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옴니채널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을 일상화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CX 부분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인 거죠. 예전에 UX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신 거랑 비슷하면, UX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관점의 제품 중심의 경험이었다면 지금은 고객 경험으로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배송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고 치면, 물건이 만약에 늦게 왔다고 하면 그 제품을 욕하기보다는 사실은 쇼핑몰을 많이 예고를 하시죠. 제품이 왜 이렇게 늦어? 제품은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쇼핑몰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었는지가 주 타겟이 되는 거죠.
2009년도에 아마존닷컴이 인수한 자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신발을 주 업으로 하셨는데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그 회사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배송을 했었습니다. 무료 배송, 무료 반송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포스라는 사이트에서 충분히 신발을 구매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송을 하고요. 이런 고객 중심적인 가치를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GX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방점은 이제 로딩 속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웹사이트를 가서 100ms 이상의 속도가 차이가 나면 사이트 재방문을 아직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재방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웹 로딩 속도를 올리는 것도 여러분이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맞춤 제안도 하시고 맞춤 검색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거와 요즘 많이 비슷한 게 챗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이나 아니면 메신저 창을 이용해서 제품을 검색해주고 제품에 대한 가이드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들이 요즘 이커머스 시장의 주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 전자생거래와 클라우드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이 보입니다. 이 산 위에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거대한 산 위에 아마존이 깃발을 꽂아 놨습니다. 산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높아 보이지 않는데 나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깃발 하나 꽂아야지 생각을 하고 깃발을 꽂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요거는 빙산입니다. 네, 뭐 뻔한 얘기지만 빙산은 사실은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게 더 크죠. 이 아마존이라는 서비스를 지탱하는 힘은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를 통한 고객 가치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굉장히 사용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이 되죠. 또 하나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도입 기간이 단축되고 민첩한 도입이 가능한 거죠. 이로 인한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합니다. 아마존닷컴을 이용하시고 아니면 클라우드를 이용하신다면 그 클라우드 벤더가 준수하는 보안 요건들은 다 내 거로 만들 수가 또 있는 거죠. 그 위에 스마트 커머스를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챗봇 등 이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을 이뤄내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탄력적 사용이라는 것은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응입니다. 시계열에 따른 트래픽 반응을 보시면 중간에 이벤트를 했는지 쭉 튀어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한 대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많아지죠. 탄력적으로 인프라가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좀 유명해지죠. 네. 그러면 재방문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대였다가 6대까지 늘어나고 중간에는 3대로 이렇게 픽스가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 거죠. 또 하나는 민첩한 속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개발 환경을 구성하시겠죠. 이 개발 환경이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K-팝이 유명을 해서 쌍파울로에 직접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럼 쌍파울로에 직접 지사를 만들지 않으시고도 가서 쌍파울로의 리전에서 데이터를 올리고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도 생각을 하시겠죠. RDS 같은 아마존에서 관리해주는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는 운영 단계죠. 운영 단계에서는 서울과 쌍파울로의 개발과 운영 환경을 교차로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효율적인 운영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운영 환경을 구성하시고 개발 환경까지 구성하셨는데 품질을 위한 QA 환경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시적으로 필요하시진 않으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줄을 걸거나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템플릿으로 관리하신다면 운영 환경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개발이랑 QA 환경은 즉시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보안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AWS에서 서티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는 서비스로만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만 여러분께서 컨트롤 해주시면 되고요. AWS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서드 파티를 이용하셔서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AWS의 클라우드 트레일,
컴피그, 인스펙트 같은 서비스 보안 툴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강화된 보안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스마트 커머스라고 하는데 분석 그리고 AI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제공하는 그 CX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넘어가고 아마 오늘 내일 들으시면서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실 테니까 이런 정도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가 경험하고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차세대 쇼핑몰 구축 사례입니다. 이 회사의 챌린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차세대라는 말이 사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좀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기존에 쇼핑몰을 가지고 계셨고 좀 더 강화된 모바일 지원이 필요했었고요. 다양한 언어가 지원됐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였죠. 모바일 옴니채널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쇼핑몰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었어요. 이걸 좀 하나로 합치고 싶었던 거죠. 외국에 나가 있는 쇼핑몰도 있었고 국내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쇼핑몰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더불어 배송 정책 개선도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강력한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더불어 플러스 글로벌 기반을 마련해보고자 했던 거죠. 저희가 선택했던 플랫폼은 이 하이브리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하이브리스라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 수많은 작업들을 단시간에 아무런 경험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플랫폼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단일 플랫폼에 의한 멀티 브랜드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계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통합, SAP 제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고 옴니채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컴포넌트들도 제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 이 화면 구현이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아마존의 글로벌 인프라를 이용했으며 저희는 주 사업자로 전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개발업체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 TA, AA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도움을 드렸죠. 전체적인 아키텍처 오버뷰는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3티어 구조입니다. 뭐가 특별할 건 없지만 AWS의 서비스들을 녹여서 잘 정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그룹 기간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프론트 쪽만 앞으로 빼낸 거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이미 구축되어 있던 기간계를 연동했고 그로 인해서 연동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AWS와 기간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VPN이라는 기술도 있고 DX라는 기술도, 다이렉트 커넥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저희는 VPN으로만 일단 연결을 해놨어요. 굉장히 속도도 잘 나왔고 여러분이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나머지 그 ELB 앞단의 프론트를 전면에 둔 ELB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은 완전 폐쇄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웹서버나 아니면 DB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그룹 내에 들어오셔서 특정 층에 들어가서 랜선을 꼽지 않으면 그 서버에 절대 접속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AWS의 그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가 저희 그룹 망의 일부로 쓰였기 때문이죠. 저희 망의 일부로 쓰였기 때문에 IP 대역이나 모든 것들 다 맞춰놨고요. 그래서 폐쇄망으로 잘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오픈소스를 사실은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저희 쪽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환경하고도 틀렸고 뭐 그룹에서 쓰는 어떤 그 자원들의 개런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사용에 좀 버틀렉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는 물론 하이브리스라는 솔루션의 라이센스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외의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아파치나 그다음에 탐캣 같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었죠. 저희 클라우드 도입을 하면서 개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가 이 빠른 도입을 하고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까지 모두 바꾸기는 되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중에 바꾸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상품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옷이나 상품들을 찍어서 FTP를 통해 이미지 서버를 올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작업자가 실수에 의해서 삭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S3를 이용해서 스튜디오 A에게는 특정 영역 여기에만 써라, 스튜디오 B는 여기만 써라라는 그 IAM 룰을 정하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그 룰셋을 정의함으로써 올리고 그다음에 수정만 가능하게, 삭제는 관리자가 하는 형식으로 프로세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메인 이미지 서버 아니면 메인 컨텐츠 서버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외에도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었는데, 그 과거에 이용했던 쇼핑몰들을 그대로 이동하면서 발생했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노출되었던 게시판에 노출되었던 URL을 그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이미지 서버들이 브랜드별로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S3를 이용하시면 호스트 기반의 그 웹 서비스도 가능하고, 버킷 이름을 도메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CNAME 걸어서 그 DNS 비슷하게 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전에 예를 들면 노출되었던 게시판의 게시글들도 그 과거의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AWS 그대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랬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반이었는데요. 기존에는 HA 솔루션에 의한 이중화를 하였고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디스크 추가 시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는 이러한 것을 오라클의 데이터 가드를 통해서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으로 변경을 했고요. 오라클의 ASM을 이용해서 탄력적인 볼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가드와 ASM은 공짜입니다. 오라클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액티브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파일 서버 아키텍처도 좀 구성을 했는데,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는 그 NFS 서버를 유닉스 기반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미지 서버 비슷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구축 시 제안했던 모습은 이렇습니다. DRDB와 페이스메이커, 좀 어렵지만 네트워크 레이드를 구성해주는 오픈 소스입니다. 저희가 고객한테 이걸 제안했을 때는 굉장히 그 반응이 처음에 뜨끔미진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이제 설치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그 SLA 보장이나 기존에 운영했던 쇼핑몰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아키텍 설계를 이렇게 거의 비용 안 들이고 구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애 테스트를 수차례 해본 결과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NFS의 마스터 슬레이브로 구조로 변경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드웨어 자산을 굉장히 많이 사다 놓고 이걸 구성을 변경하고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의사결정이 다단계로 계속 그 단계별로 있는 저희 그룹사처럼 이런 큰 기업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손쉽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 결과 리포트 한 장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이제 자동차 중개 플랫폼입니다. 자동차 중개라고 하시면 이제 뭐 그냥 차를 사고 팔고 하는 보배 아니면 엔카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비슷한 겁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 욕심이 좀 있었죠. 차를 구매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차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영업사원들한테 그거를 이제 맡깁니다. 그럼 영업사원이 대신 팔아주시죠.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 중고 시장도 꽤 괜찮구나라고 느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모바일 중심 업무로 또 변화를 해야겠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내가 그 차를 직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이 가서 그 차 상태를 보고 좀 해봐야겠다. 이런 욕심도 있으셨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통합 플랫폼이 필요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O2O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랫폼으로는 되게 사실 힘든 거죠. 상용 솔루션을 쓴다고 해도 내 니즈에 굉장히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신 거고요. 자동차 거래의 특수성과 기간계 시스템과 유의적인 통합을 위해서
기간계와 그 프론트를 모두 한 번에 바꾸는 그런 빅뱅 작업에 자체 개발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중심 업무 환경으로도 우리가 바꿔야겠다. 기존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AWS의 글로벌 인프라 위에서 저희 코롱메인트가 주 사업자로 전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덕분에 이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인 아키텍처 그림은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비슷한 3티어 구조입니다. 근데 인스턴스가 굉장히 많이 적어요. 네, 비용을 거의 인프라 비용을 거의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몇 대 안 되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도 RDS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 효율화 되지만 저희가 접근 제어나 아니면 암호화 이런 것도 모두 지원하게 솔루션 베이스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S3나 글레이시어, 클라우드 프론트는 당연히 사용을 하셨고 기간계랑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VPN 구성도 하셨습니다. 물론 VPN 테스트를 해보다가 속도에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가 다이렉트 커넥트도 생각을 해봤겠지만 VPN으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구축 범위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를 활용한 탄력적인 인프라 구성을 하셨고요. 모바일 중심의 업무 환경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변화한 거죠. 이제 오피스 중심의 업무 환경은 사실 내방 고객 중심입니다. 실시간 응대가 불가능하죠. 내방 고객이 오셔서 사량을 인수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영업사원이 이제 타블릿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누르고 여기서 입력을 다 하고 그쪽에서 다시 실시간 응대, 업무 처리 모든 게 가능하고요. 출장 감정, 실시간 등록을 하는 거죠. 약간 그 비즈니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한 고객 가치를 선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고차를 만약에 팔려고 내가 시장에 내놓으면 그 중고차는 이미 그 판매상 거죠. 하지만 이 차는 계속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타고 다니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살래요 라고 하면 다시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고객을 정말 생각해서기도 하지만 다른 방점으로 보면 내가 이 차를 이 회사가 이 차를 가지고 오는 그 물류비와 그다음에 창고 보관료가 고객한테 그냥 내 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 비용보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가능했고 그런 판단이 그런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었던 거죠. 도입 개선 사항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S3FS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해서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통 이렇게 사용을 이제는 많이 안 하십니다. 솔루션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S3에다가 이미지를 올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개발 회사에서 납기를 맞추느라 어떻게든 해달라고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고객하고 협의를 했지만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대용량의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CDN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을 해서 이동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보장을 했죠. 그 웹페이지를 보시면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로딩되는 데이터 양이 엄청납니다. 80메가, 40메가에서 80메가의 이미지가 내려받아지고요. 헤드 램프를 클릭하게 되면 점 하나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 고퀄리티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용량 이미지 전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클라우드 프론트로 간편하게 해결한 부분이죠. 세 번째 마지막 사례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챌린지가 뻔합니다. 빠르게 뭘 하고 싶은 거죠. 비즈니스는 있어요. 빨리 하고 싶은 거고 해외 시장에 어떻게든 빨리 진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오픈입니다. 이미 투자는 받아왔고 너 어떻게 할래? 액션 아이템 정해. 빨리 출시해. 라고 이런 임팩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죠. 이 회사의 목적은 쉽고 빠르게 구축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구축을 원했었습니다. 보통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역직구 쇼핑몰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역직구라는 거는 국내 서버가 있고 외국 사용자들이 국내 서버로 접속해서 물건을 사가는 걸 역직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현지 컴플레이션 이슈나 아니면 현지에 K-팝이 유행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꼭 데이터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판 쇼핑몰을 엽니다. 현지에 진출을 하는 거죠. 현지 IDC를 섭외를 하거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직판을 여는 건데 이 직판을 열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간편하게 여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마젠토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마젠토는 일단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있고요. 뭐 기술 지원은 상용 툴에 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검색으로 다 찾아서 가능했고 수천 개의 익스텐션을 지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서드파티 툴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단점이 마젠토는 외산 솔루션이기 때문에 페이먼트 모듈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파트너사와 함께 페이먼트 모듈을 개발을 해서 넣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해주는 베니핏은 마젠토라는 것도 1이 있고 2가 있는데 1, 2 모두 최적화된 이미지,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제공해드리고 거기에는 엔지네스 PHP 기반의 머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니시도 옵셔널로 설치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아마존 글로벌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처음에 그 단일 인스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진출을 해야 되겠고요. 마케팅도 설계 그런 것도 없었죠. 단일 인스턴스 서버 한 대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났는데 사용자가 폭주를 하는 겁니다. 실제 폭주는 하진 않았는데 사용량 예측이 좀 잘못된 거죠.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웹DB를 분리를 했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적용을 하고 CDN도 클라우드 프론트도 도입을 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적정 인스턴스 사이징이 보이는 겁니다. 예, 뭐 여기는 세대로 표현이 됐지만 몇 대가 됐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몇 달이 지나자 이제 운영 이슈가 조금씩 생깁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처럼 계속 증분하는 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계속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지시죠. RDS의 관리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셔서 DB를 운영하셨고요. 1년이 지난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비용과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자동화 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지 요즘 이제 유행하는 엔시블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셔서 몇 대 안 되는 서버지만 탄력적이고 운영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쓰시면 이제 RI 같은 것도 거셔서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의 주요 개선 사항은 DB 쪽에 조금 치중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EC2에 마이시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관리형 서비스 도입으로 운영 이슈를 좀 해결할 포인트에서는 이제 마리아DB RDS를 사용을 하셨죠. 굉장히 잘 사용하시다가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타이밍 맞게 오로라라는 서비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리량 향상을 위해 오로라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마리아DB 대비 처리량 기준으로는 한 2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 스케일업을 하지 않으셔도 지금 사이즈 그대로 사용자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개선 사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성공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서두가 좀 길고 그랬지만 결국 이제 여러분에게 저희도 이제 여러분이 고객이고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인데 결국에 멋진 경험을 선사하자. 사실 이제 사이트를 들어갔다 나왔다 그 경험은 어떤 배송이라든지 제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이트 자체의 어떤 문화나 그리고 그 가치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멋진 경험을 선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고객은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느리거나 조금이라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비슷한 제품, 비슷한 퀄리티를 갖는 물건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한테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픈소스 도입에 망설이지 말자입니다. 여러분이 오픈소스라고 해서 이거는 좀 내가 처음 시도해보면 좀 안 되니까 사례를 찾아봐야지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순간 그 오픈소스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하이브리스, 하나는 마젠토, 하나는 직접 개발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 전자생활의 플랫폼도 선택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스라는 솔루션은 자바 기반 아시겠지만 자바 스프링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 엔지니어가 없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 인력들이 자바에 좀 약간 좀 문외한인 경우에는 그 솔루션을 택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젠토라는 솔루션은 PHP 기반입니다.
사실 이 마젠토라는 솔루션의 PHP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PH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해보시고 우리 개발자가 우리 PHP 엔지니어가 이 솔루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픈이 타자입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항상 이 오픈이 타자라는 강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빨리 저희 같은 파트너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해답도 드리고 저희가 안 되면 저희가 저희 파트너들을 인게이지해서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픈잇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저희를 선택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소개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익스체인지라는 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을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고객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익스체인지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IT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등 국내외 업체들이 제공하는 이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더 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CSP 플랫폼으로서 크고자 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가장 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컨설팅,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여러분 앞에 찾아가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요. 클라우드의 장점인 POC와 마이그레이션을 충분히 수행을 해드리고 아키텍처 설계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팅, 모니터링,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비용 최적화도 물론이고요. 또한 서비스 운영 대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요. 클라우드 공급자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퍼블릭하게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저희가 플랫폼으로 선택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ISV의 응용 서비스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또한 수요자가 있겠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개인 그리고 기업, 공공 이 모든 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밸류체인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충실히 잘 이뤄나가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크게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고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스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저희 8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저희 부스고요. 3층에 올라가시면 저희 코론 글로벌에서 홈 IoT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주항공 부스 옆에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놀러 오시면 그 저희가 구현한 AWS 위에서 구현한 홈 IoT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